자, 이제 2번 문제인데 별표를 2개 하라라고 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이 보면 영어에서 있지, 물론 국어에서도 마찬가지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 자, 분명히 이게 주제문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 주제문에 해당하는 스님이 요 뒤에를 뭐라고 하느냐면, 자, 주제를 설명해 주는 걸 주제 부연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supporting sent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주제를 부연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크게 보자면 거의 한 12가지 정도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어.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드는 거죠. 첨가하는 거, 또는 부연 설명하는 거,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거, 비교나 대조.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in contrast가 여러 있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와 여기까지 이야기가 서로 어떻게 되겠어? 대조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in contrast를 중심으로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를 묶어서 갈 때는, 자, 분명히 이거는 선생님이 뭐라, 이건 도입에 가깝단 말이야. 도입에. 그럼 B는 이 도입한 A에 반대되는 이야기니까 오히려 B를 통한 결론은 여기에 있겠지. 맞지? 그러면 전반보다는 어디를 잘 읽어야 된다? 후반부를 잘 읽어야 되는 거라고. 됐나?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한번 보자. 선택지를 보면서 내려가 보자. 내려가 보면 처음에 뭐라는 거 잘 봐봐. 이게 이렇게 문장이 길게 되어 있을수록 요약하는 힘이 필요하다. 자, group work can be 하면 시간을 소비하고 어렵다. 실행하기가. 자, 그럼 여기가 포커스가 되겠지. 그 다음, 직접적인 지시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직접적으로 지시하라. 발전시키는 거야. 교육적인 결과를. 그 다음, 수학 문제를 푸는 거는 관심이 있다. 자, 흥미롭단 말이야. 차츰차츰 설명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즉, 어려움과 실수를 introduce란 말은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교실에서 수업에서 대단히 효력을 발휘한다. 그럼 분명히 이 부분이 포커스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 교실에서 실패하는 것, 즉 교실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어린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럼 이거는 피해하고 관련된 이야기. 됐나? 그래서 항상 선택지 5개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걸 먼저 정리를 해야 돼. 만약에 있잖아, 이렇게 정리가 정확하게 됐다면 오히려 마지막 결론을 갖고 한번 살짝 터치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 왜? in contrast라는 표현이 어디 있다 그랬지? 아니, 중간에서 밑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힌트가 된다 했잖아.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을 잘 읽었을 때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볼까? 마지막 테스트에서 실패 집단이 더 많은 성적을 얻게 되었다.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집단보다, 자, 복잡한 문제뿐만 아니라 간단한 문제에서, 잘 들어,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던 집단보다 성적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직접적인 지시가 안 받았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 아이가? 맞나? 그럼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수나 또는 어려움이 더 많았겠지. 맞지? 그렇다면 답은 4번 쪽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돼. 확인해 놓고 이제 가자. 자, 간다. 맨 처음에 뭐라고 하는가 봐. 최근에 연구원들이 제안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제안했을까? 이 말이야. 어떤 연구, 자, 어를 달고 간다. 그럼 예를 듭니다. 교육학자죠. 예를 들어서 이 교육학자가 학생들에게 assigned, 할당을 했다. 할당을 했는데, 자, 2가지 집단이 있어. 하나는 생산성이 실패한 집단 A, 그 다음 하나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집단 B. 자, 이 2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in contrast가 하는 역할이 이제 들어와야 돼. 근데 보면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다고. 자, 이 집단은 해냈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수업을 복잡한 수학 문제에 있어서 완성을 했다.
그들의 선생님이 도왔다. 선생님이 도왔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성공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겠지. 그 방식 따라서. 됐지? 그러면 이 in contrast는 앞에서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이야기가 포커스가 될 거야. 그럼 이게 B 이야기야. 그럼 이제 A 이야기로 갑니다. 자, 생산성이 실패 집단이었던 이 A 집단은 복잡한 문제를 받았다. 그리고 단체적으로 작업을 했어. 동료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시도하는데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그리고 이 생산성이 실패된 집단 A가 되겠죠. 자, 이거 A를 바꿉니다. 자, 이거 A를 바꾸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집단이 할 수가 없었다.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 수업에서 선생님이 도와줬어. 맞지? 뭐 하도록? 이 생산성 실패의 집단이 분석하도록 실패했던 시도에 대해서 분석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제공해 준 거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때 마지막 시험을 쳤어. 자, 그러면 이게 A 집단, 이게 B 집단, 맞지? 근데 오히려 A 집단이 성적이 더 어떻게? 더 잘 나왔다라고 했어. 그지? 맞나?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 A 집단은 선생님이 먼저 하지 않고 누가 먼저 했지? 학생들이 먼저 했지. 맞지? 학생들이 먼저 하고 나중에 선생님이 도와준 거고. 맞나? 근데 B 집단은 처음부터 누가 선생님이 지시했지. 그 지시대로 그대로 갔잖아. 근데 나중에 시험 쳐보니까 누가 성적이 더 좋았다? A가 더 좋았다는 거야. 이 말은 결국 뭐지? 학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실패나 실수나 어려움을 아이들이 더 많이 받았다는 거야. 됐지? 거기서 선생님이 도움을 딱 받으니까 아이들이 이해력이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성취력이 더 뭐한다? 좋았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너가 보고 먼저 문제를 풀게 하지. 맞지? 먼저 문제를 풀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야 돼. 이게 뭐지? 답이 이게 왜 이러지? 어느 게 답이 될까? 그런 생각과 고민이 됐을 때 집중력이 좋아져. 됐어? 근데 그 집중력이 좋아진 거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했던 거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과 일치했을 때는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돼. 그 신뢰성이 많아질수록 나중에 시험 칠 때 자신이 답한 게 더 정답에 가깝다는 거야. 내 말 이해하나? 이거는 교육학에서 무조건 나오는 얘기야. 응? 됐어. 그럼 이제 답은 일단 몇 번을 정답이 되겠네, 그러면? 4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